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번 파트의 독해 실전 문제 파트입니다. 우리 앞에서 영문 독해를 하면서 RNG와 Reading and Guess와 그리고 이미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쌤이 단락 독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독해 실전을 통해서 단락 독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겠다라고 했죠. 여기 이 책에 지금 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독해 실전 문제들은 뭐 어떤 유형이냐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수능 빈칸 추론 문제, 소위 빈칸 추론 문제에서 고난이도 문제 있죠. 고난이도 문제. 뭐 과거에 2007년, 8년 뭐 요 남짓에는 수능 독해 문제가 그렇게 뭐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 어렵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2009년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보니까 미국의 뭐 4년제 대학 뭐 심지어는 대학원에 뭐 석좌 교수가 쓴 어떤 책에서 발췌를 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시오트라이징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책 제목으로 뭐 MIT 대학의 모 교수가 쓴 책의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단어만 좀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심심찮게 수능에서 상당히 고등학교 정규 수업이라든지 어떤 일반 레벨에서 학습을 통해서는 거의 이해가 좀 어려운 이런 수준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뭐 본고사 시절의 어떤 그런 지문 이런 것들 그런 성격을 좀 띠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많은 어떤 우리 대학생들과 또 뭐 졸업생들 가운데서도 공무원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좀 최근에 공무원 시험 좀 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나오나 싶어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뭐 또 동영상 강의를 통해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공무원 시험의 지문은 물론 뭐 수능만큼 그렇게 뭐 정교하고 치밀하고 또 출제위원들이 상당한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출제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뭐라 그럴까 뭐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문을 선정하거나 발췌한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수능만큼 그렇게 뭐 심도 있게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그러한 지문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특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수준 그대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쌤 책에 들어있는 독해 실전 문제 수준 같으면은 뭐 공무원 시험에 뭐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수능에 뭐 극악 난이도가 한 그 정도의 어떤 영문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상당히 수준 있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독해 실전의 지문들은 수능 고난도 문제와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좀 어렵게 출제되는 빈칸 추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휘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무원 시험 문제 수도 어휘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휘는 정말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출제자들이 이것만은 좀 틀려주세요 하고 내면은 뭐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뭐 개중에 정말 어휘에 관한 뭐 귀신 같은 어귀 같은 이런 분들은 또 그런 어떤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어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빈칸 추론과 어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축으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독해 실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독해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독해 문제라는 것이 뭐 빈칸 추론 문제든 아니면은 뭐
필자의 주장 관련된 문제든 물론 주제를 묻는 문제와 요지를 묻는 문제 다 등등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유형의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의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의 맥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주제와 요지에 관한 문제들이다. 빈칸 추론 문제 역시 주제와 요지 또 때로는 필자의 어떤 주장과 관련된 쪽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은 문제라는 것이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제와 요지, 주장 등을 갖다가 벗어난 지엽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는 없다. 과거 본고사, 쌤이 공부하던 본고사 시절의 문제는 사실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정말 엿장수였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로 하찮은 사소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뭐 수능, 특히 수능은 더 그렇고요. 공무시험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어떤 공신력의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빈칸 추론의 문제는 주제와 요지 또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추론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서가 뭐냐? 즉 이 글의 주제 혹은 요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간파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쌤이 뭐 ARS 영문독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영어 사용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성격이 급하다 그랬죠. 성격이 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급한 성격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도 언어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하나의 문장도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이어져 나오고 이 동사는 곧바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곧바로 밝히는 이러한 습관을 갖다가 영어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즉 문법적 로직으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그들의 어떤 좀 급한 성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영문 단락 독해를 할 때도 보면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항상 문두에 뭘 내놓는다. 자기가 하고자 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먼저 딱 제시를 하고, 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좀 가볍게 예를 하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제를 갖다가 딱 이야기하고 혹은 자신의 주장을 딱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쭉 전부 다 이것을 스포팅하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사례들을 갖다가 쭉 제시 오다가 나중에 친절하게도 한 번 더 앞에 나온 주장, 주제 등을 하나의 결론으로서 다시 한번 딱 제시해주는 이러한 어떤 형태의 글들이 거의 뭐 80%, 90%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주제, 수능의 문제를 갖다가 접할 때 주제나 주장이나 요지 등을 묻는 문제들은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만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면은 다시 마지막에 와가지고 마지막 글을 또 읽어보면서 이걸 이해하면서 보충적으로 또 앞에 나온 첫 번째 문장을 딱 이해하는 순간 거의 99% 이상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이 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문의 일반적 그리고 수능이라는 어떤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의 어떤 뭐랄까 하나의 내재한 취약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초기에는 뭔가 출제자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한 딱 정리정돈이 잘 된 영문들을 갖다가 선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왜? 뭐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좀 뭐 뒤죽박죽되는 이런 어떤 영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출제했을 때 또 사회적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했다라는 거고, 이런 데서 착안해 가지고 소위 주제, 주장, 요지들을 묻는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딱 이해를 하고 나면은 충분히 답이 나오고, 아니면은 마지막 문장을 읽고 이거와 관련된 게 답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 현혹시켰다 하면 그렇고, 또 좀 좋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희망을 준 이게 바로 소위 말한 우리 수능식 리딩 스킬이다. 진정한 의미의 리딩 스킬이 아니고 수능식 리딩 스킬이다. 쌤은 뭐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수능식 리딩 스킬을 쫓아가는 거는 리딩 스스로 킬한다 말이야. 스킬이 스스로 킬하는 거다.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점수 몇 개 얻고 영어학원 영원히 이별하는 그러한 어떤 수순이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너무 이제 리딩 스킬이 발호를 하니까 쪽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이 인터넷 학습 사이트 이런 데서 소위 말해서 상수를 펼치니까 출제자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리딩 스킬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 그럴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주던 이 내용을 갖다가 거의 삭제해버리고 나오는 이런 어떤 패턴의 영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도 여기가 너무 명료하게 딱 제시가 되면은 뭐 이게 마지막에 글 마지막에 내용을 갖다가 삭제한다 하더라도 답이 뻔히 보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이 처음에 나온 이 주제문을 갖다가 삭제하고는 도저히 영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영문의 어떤 모양새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둘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 실력을 갖다가 파악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주제자들은 이 처음에 나오는 첫 문장, 소위 말하는 거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첫 문장을 3줄, 4줄 이렇게 긴 영문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고, 물론 이 서너 줄로 제시되는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뭐 고난도에 있던 영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수능 수험생들은 뭐 거의 만점을 건드리는, 혹은 만점을 아래로 굽어보는 어떤 그런 점수까지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 나온 것이 영어 지문 자체의 내용을 갖다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난도의 지문이 등장한 것이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미국 4년제 대학의 어떤 그 수준의 영문들이 간혹 등장했다라는 거고, 이것이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극난이도 문제다 해가지고 오로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또 이 문제만을 해결하는 전문적인 어떤 특강이 또 뭐 강남에서는 뭐 개설되고 또 뭐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이라 그럴까, 아이러니라 그럴까. 근데 뭐 쌤이 독해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영문 전체를 갖다가 꿰고 어떤 패턴, 어떤 수준, 또 어떤 배경 지식을 요하는 영문이 제시되든 간에 그 영문을 정확히 읽어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쌤 이 강의는 어쨌든 문법과 구문 그리고 그것을 포텐셜로 내공으로 체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독해에 적용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비판하는 수준에까지 그렇게 나가자라는 것이 아무튼 쌤 이 강의 목표라는 게, 목적이라는 게. 자, 그러면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고요. 빈칸 A가 있고, 그리고 어휘 문제로 B에 renowned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자,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2번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시오 하는 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한 빈칸 추론의 문제다라는 거고, 그리고 3번은 이 어휘 문제 유형으로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이제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독해할 때 어느 영문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주제, 주장, 요지를 갖다가 담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게 주제나 주장, 요지를 갖다가 피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면서 이 문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뭐가 있다? 키워드가 있다. 핵심어가 있다. 키워드. 이 키워드가 뭔지를 정확히 보는 순간에 간파해낸다면 독해는 특히 이런 실전 문제에 있어서는 뭐 별 애로가 없다. 그런데 곧바로 간파를 못 해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표현이, 이 어휘가 이걸 전체의 어떤 핵심어이겠구나라고 짐작할 정도만 된다해도 거의 절반 이상은 독해 이 실전 문제 해결에 접근했다 할 수 있는. 자, 봅시다. 자, the fact that 했죠. 우리 보통 뭐 the fact that 이렇게 나올 때는 요렇게 that 이하의 절이 하나의 명사절로 앞에 나오는 명사 fact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뭐 the problem that 하면 that 이하라는 문제, 이렇게 the fact that 하면 that 이하라는 사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the fact we use small percentage of our brains. 자, 요 내용이죠. use small percentage of our brains. 우리 두뇌의 뇌에 아주 적은 퍼센트, 아주 적은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 요까지가 일단 주어부라는 거예요. 쌤이 이렇게 끊고 하지만 이거는 강학을 위해서 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끊고 이까지가 주어고 다음이 동사로 이어지고 이런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the fact that we use small percentage of brains contains 하고 그냥 여기까지 읽으면서 전체가 주어분해 하고 그냥 쉽게 쭉 받아들이면서 주어 동사로 쭉 그냥 나가야 되는 수준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쌤이 여기서 뭐 끊고 주어고 동사고 이런 것들은 단지 설명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되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아주 우리 두뇌 적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뭘 내포하고 있다. contains some interesting, 참 어느 정도 재밌지만 뭔가 흥미롭긴 하지만 또한 분명한 어떤 contradictions, 뭔가 모순된 점들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뭔가 적게 사용한다 라는 거하고 그것이 뭔가 모순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도 contradiction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결국 무엇이 contradiction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컬런으로 구현 설명을 해 놓았죠. 자, in the 1950s 연도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하는데, 10년 단위로 나타낼 때는 S를 붙이는 것은 50년부터 59년까지 10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S를 복수 전미사 S를 붙이는 겁니다. 자, 1950년대에는 the proportion, 그 비율은 of the small percentage of our brains 했죠. 그 사용 비율은 was thought, 뭐라고 생각되었냐면은 to be, 여기서 여러분들 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불투명성을 살짝 느껴야 됩니다. 단지 was thought about 이렇게 가버리면은 to be가 없으면은 뭔가 이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to be는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라고 생각되었다 했는데 이 표현 안에서 정확하게 40%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그런데 each decade, 각 10년이 has seen, 쭉 보아왔다는 게 지금 현재 완료죠. has seen. 그 이전부터 10년 단위로 쭉 보고 한 그 사실이 지금도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다 하면 10년 단위로. 그럼 세월이 쭉 흘러내려오면서 10년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쭉쭉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걸 우리는 현재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이 현재 완료, 이 전체 표현에서 느낌을 탁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dramatic, 아주 현저한 decline in this estimate. this estimate가 뭐다? 즉, 사람이 두뇌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라는 그러한 어떤 평가, 여기는 뭐 측정한 값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아주 현저한 감소가 있다라는 것을 쭉 10년 단위로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날 때마다 쭉쭉쭉쭉 그 인간이 두뇌를 사용하는 비율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from 40%에서 30%로 떨어졌다. 10% 단위로 10년이 지나면서 인간의 어떤 그 두뇌 사용의 어떤 비율이 전체 어떤 그 용량의 40%를 인간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10년 뒤에 보니까 30%로 줄었어. 그리고 then to 20. 또 10년이 지나니까 1950년대부터 지금 하나씩 뚝뚝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60, 70, 80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then to 10 in 80. 1980년대는 어떻게 됐다? 10%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90년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1% or even lower 1% 혹은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낮은 것으로 쭉 평가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죠? 점점점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그 뇌의 용량이라기보다도 뇌의 어떤 그 potential, 능력이겠죠.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어떤 능력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죠. 얼핏 보면. 그러니까 this might, 가정법 may가 아니고 this might, 혹 뭐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이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may가 오면은 좀 보다 더 가능성을 높여서 긍정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앞에 이러한 사실이 might suggest that 이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제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뚝 떨어뜨려 가지고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뉘앙스. That people are, 사람들이 becoming stupider. 절대 비교급이죠. stupider.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흐리멍텅해져 간다. 왜? 뇌를 사용하는 능력 자체가 뚝뚝뚝뚝뚝 현저하게 감소하니까 사람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바보스럽게 되어가는 것 아닌가. rather than smarter. 아니, 문명이 발달하고 온갖 지식이 활개를 치면서 난무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똑똑해졌으면 똑똑해졌지 멍청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두고 분명히 smarter, 예전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똑똑해졌다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뉘앙스라 사람들이 점점점 멍청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겠지만, 근데 살짝 여기서 화자가 이 어떤 주장하는 내용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살짝 발을 빼는 그런 뉘앙스다라는 가정법. 자, but. 자, 여기 나왔죠? but. 지금 여기서 stupider 이렇게 했거든. 앞에 내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쭉 보니까 이까지 봐서는 stupid해진 것 같지만 but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수능식 어떤 reading skill로 가면은 stupid한 게 아니다라고 바로 곧바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후에는 인간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겠지.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어떤 평가의 뭐랄까 전환, 반전 이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단순한 어떤 그 수능 고난도 문제나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조금 더 수준 있는 어떤 그런 지문이다라는. But in actually 그러나 현실에서는 the reason for this decline. 자, 이렇게 인간의 어떤 두뇌 사용 능력의 그 비율의 현저한 어떤 감소의 이유는 뭐다? Is that behind the recent research has revealed. 또 현재 완료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의 연구가 우리에게 쭉 이러한 사실을 revealed를 하니까 이건 veil 껍질을 갖다가 뒤에 renounce라는 어휘 문제도 나오죠.
re가 이게 원상 회복이다. 덮었던 거를 다시 벗기고 우리가 place 하면 어디에 두었던 걸 replace 하면 그것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revealed 뭔가 덮여있던 숨겨져 있던 내용을 갖다가 들춰냈다 말이에요. revealed their human brain. 자, human brain revealed 하고 그 다음에 that로 이어지는 겁니다. 접속사 that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the human brain 인간의 두뇌가 then was once thought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 then once was thought by people by us 이런 의미죠. then we once thought it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간의 두뇌가 어쨌든 빈칸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한번 예문을 보기를 한번 볼까요? To be much more powerful, to be much less powerful, 그리고 to have much more neurons, much less neurons. 신경 조직이 많다, 이건 적다. 이거는 보다 더 powerful은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 강하다. 즉 능력이 훨씬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vulnerable은 뭔가 다치기 쉽다, 손상받기 쉽다, 또 뭐 마음에 상처를 입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vulnerable은. 자, 아무튼 지금 요 내용까지 요 내용 가지고만은 아직 답을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게. 자, these findings. 자, 이러한 어떤 발견들이 tell us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대띠야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There are immense opportunities for personal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자, 엄청난 어떤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저 앞에 이 사실이, 앞에 이러한 발견이 저 뭐다? personal, 개인이나 혹은 집단의 어떤 발전의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결국 앞의 내용은 이러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발전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의 능력이 크다,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보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뭐다? 어쨌든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그 인간의 능력을 갖다가 인간의 능력의 어떤 그 컨트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해 요즘 우리 뭐 재난 컨트롤 타워 뭐 하고 뭐 있었죠. 좀 뭐 마음 아픈 어떤 그런 정말 아픈 사건이었지만 아무튼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는 결국 우리 두뇌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우리의 두뇌의 어떤 능력이 엄청나다. 자, 이렇게 논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immense. Our brains have immense abilities. 이렇게 가야지 이 의미가 통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다시 가서 보면은 자, 이래 놓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도 뭐 이 정도에서도 사실은 뭐 정답이 어느 정도 잡히겠지만 다시 한번 이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다 더 확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or Anokhin Pavlov의 가장 뭐 유능한, 뛰어난 어떤 스튜던트라 했기 때문에 제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자 is one of the world's renowned, 유명한, 저명한 neurophysiologists, 즉 신경생태학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생태학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노킨 교수는 이렇게 declare, 분명히 밝혔다. declare는 자, no human being exists. 어떠한 인간도 존재하지 않아. Who can use all of the potential of his brain.
죠. 그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갖다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stupid해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엄청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엄청나다. This is why we don't accept.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뭔가 수능같이 아주 좀 쉽게 보는 순간에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글이 아니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자, this is why 이것이 이유인데 we don't accept any, not any죠. not any pessimistic estimate. 뭔가 부정적인 비관적인 그런 어떤 평가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다 말이죠. 그럼 어떤 평가다? 평가 under limits of the human brain.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limits라는 것이 저 limits가 부정적으로 뭔가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 이만하다 하면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limits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capacity,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용량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그럼 결국 이 글에서도 뭘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돌아가서 앞에서 보았던 이 문장 앞에 등장하는 10년 단위로 뚝뚝 이 사용의 어떤 비율이 두뇌를 사용하는 그 비율이 뚝뚝 떨어진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왜? 이 현대 최근에 어떤 연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Human brain is to be much more powerful than was once thought. 즉, 우리가 이전에 평가하고 알고 있었던 인간 두뇌의 능력보다 그것이 최근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간이 두뇌를 활용하는 어떤 비율은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고정되어 있다면은 10년 단위로 연구의 결과는 두뇌의 어떤 영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인간이 두뇌의 어떤 영향을 사용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stupid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일단 1번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일단 3번부터 먼저 봅시다. 밑줄 좀 be renowned와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했죠. 이 보면 이제 famous가 있고 famous보다는 famous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아까 renounced라 했죠. renounce 그리고 또 denounce가 있어요. denounce.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겉으로 외형적으로 철자적으로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는 요런 어휘들을 갖다가 쌤이 사실은 따로 한 1000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notorious와 이게 infamous 나와 있어. 이게 famous의 반대가 infamous인데 이게 famous가 있어 유명하다 이래 되는데 이 famous가 앞에 나온 renowned하고 막 정말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어떤 그런 동의어냐 라고 하면은 조금 뉘앙스는 사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지금 보기에서 주어진 것은 infamous과 notorious는 거의 동의어 비슷한데 이것도 약간 뉘앙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notorious는 굉장히 이제 악명이 높은 이 말이고
infamous는 famous의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유명하다 했는데 이게 유명하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유명한 게 아니고 좀 나쁜 의미로 유명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악명이 높다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좀 다르게 보면 좀 오명을 뭐 이래 우리 오명을 뒤집어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지저분한 측면에서 유명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renounce가 나왔죠. 우리 nounce 보면 denounce도 나오지만 announce도 있죠. announce. 우리가 announce는 이게 noun이 우리가 보면 known한 명사죠. 명사. 우리 문법 용어로. 그래서 뭔가 이거는 이름과 관련된 거고 이름이라는 것은 일단 사실은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칭이라고 하기도 하죠. 호칭. 그래서 뭔가 구두로 그걸 표현하는 쪽과 관련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announce는 요게 어가 the same의 의미 요렇게 예를 내보면은 뭔가 주어진 어떤 그 내용을 갖다가 동일하게 그대로 뭔가 말을 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announce 뉴스의 어떤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시 읽어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은 지금 renounce는 요게 아까 앞에 re가 원상 회복이라 그랬죠. replace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는 nounce 뭔가 했던 말을 다시 거둬들이다 이런 말은 renounce. nounce인 거 아니야 하고 거둬들여.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뭐 했던 말, 의사 표현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취소하다, 철회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denounce는 요 d가 요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뭐 디스한다 요즘 유행한 말로 누구누구를 비난한다 할 때 디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di는 뭔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누구를 비난하다, 고소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회에 renounce, denounce, announce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notorious와 infamous 한번 정리하고요. 또 famous와 infamous 요 in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 지저분한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다, 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 답은 뭐가 되겠다? famous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했는데 지금 이게 나와 있는 보기들을 수능식의 어떤 그런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소위 말해서 오답 논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답은 분명해집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People are becoming smarter rather than stupider. 그러니까 수능식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People are becoming stupid rather than smarter 해서 선생님이 이제 왜 이 보기를 만들었냐면 이러한 수능식의 어떤 허점, 수능식의 어떤 공부가 가지고 있는 좀 뭐라 그럴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측면을 갖다가 살짝 한번 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but, however, nevertheless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소위 말하는 수능식 리딩 스킬 초기에는 거의 다 뭐 주제, 주장, 요지도 이런 역접의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뭐다? 거의 주장, 주제, 요지를 담고 있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왜? 글의 전개가 앞에서 뭐라고 하다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but 하고 이렇게 딱 꺾여버리는 거. 그럼 결국은 앞에 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이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이하의 내용이 주장, 주제, 요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었다는 건데, 뭐 최근에는 그런 식의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뒤에 지금 people are becoming stupid rather than smarter, but actually 실제로는 하고는 the reason for this decline is that blah blah 인데 이 내용이 뭔지는 사실 모른다고 지금 수능식으로 공부하는 수준의 학습자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겠구나 하고는 딱 가가지고 첫 번째 people are becoming smarter rather than stupider 하니까 stupider 되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but 하고 나온 내용은 막 대충 smart하다는 거겠죠. 이거를 답이라고 딱 이제 체크를 한다고. 영어를 이제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쌤이 자꾸 강남구청 시절에 그 엔티 리딩 스킬의 습관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쌤이 이 정도만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식의 어떤 공부를 하도록 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1번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B번 Nobody can use his brain to the full. 완전히 충분히 to the full 이 정도를 나타냅니다. to가 자신의 두뇌를 충분히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물론 이 말은 들어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이 글의 요지는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그 캐파,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연 설명의 내용이지 이것이 요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The human brain's potential is unlimited. 이게 정답이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능력의 potential이 우리가 예전에 미처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까 인간의 두뇌는 무한하더라.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지. 자, we should deny. 우리는 당연히 부인해야 한다. Pessimistic estimates on the limits of human brain. 인간의 두뇌의 어떤 그런 한계, 영역의 부정적인 평가를 우리는 부인해야만 한다. 앞에서 문장 안에서 영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주장, 이걸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그죠? 결국은 이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은 당연히 이어져 나오는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자, we need to have optimistic view on the human ability. 우리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이거와 이거는 뭐 서로 약간 형제지간 같은 그런 복이지만, 그래서 또 뭐 달리 이야기하면 이거와 이거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일반적으로 지문이 가장 긴 것이 또 답일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거와 이거 뭔가 여기 보면 pessimistic 있고 optimistic 있고 이러니까 이 전형적인 과거에 좀 쉽게 출제될 때 어떤 수능 문제의 어떤 보기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 하고 또 이렇게 찍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결국은 정답은 the human brain's potential is unlimited.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다. 근데 살짝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두뇌의 어떤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어디선가 어떤 글을 통해서든 한번 읽어본 학습자들,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어떻게 보면 뭐 한 7, 80% 이상 충분히 문제 해결에 어떤 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쌤도 과거 옛날에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뭐 영문이나 어떤 글을 통해서 본 게 아니고, 과거 우리 해인사 백년암에 주석하셨던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도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철 스님 말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한 5%, 6% 정도 보통 쓴다, 일반 범인들은. 근데 한 7% 정도 쓰면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그 어떤 사회 집단에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인물이 되고, 8%, 9% 가면은 거의 한 국가의 지도자급이고, 10% 이상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대승인의 어떤 그런 반열에 들어가는 정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 이야기를 쌤이 이 영문을 보기 전에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이 성철 스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성철 스님께서도 혼자 독학으로 영어, 불어, 뭐 독어, 일어까지 이렇게 하셨다 하니까 성철 스님께서 또 뭐 이와 관련된 영문을
보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 시간은 독해 실전 이 한 문제로 이번 시간을 갖다가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이제 이어서 잠깐 한번 볼까요? 미래 완료, 미래와 관련한 용법을 갖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